시작합시다. 지난주에 얘기를 늦지막히 해갖고 후기로도 남겼는데 좀 되게 멍했거든요, 반이님한테. 후기로 남기기도 했는데 또 좀 직접 말로 얼굴 보고 좀 전해주고 싶어서 또 다시 말하는 거라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번 주 내내 좀 멍했고 지금 약간 그 후에 나무님도 말했지만 약간 좀 섭섭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이번 주에 지금도 좀 힘들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후기 남겼던 시점에 그 후기를 제가 봤는데 좀 지금이랑 좀 마음이 좀 달랐던 것 같아갖고 제가 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좀 힘들다는 말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좀 섭섭한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후기에서도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해갖고 왜 날 힘들게 했냐, 속상하다, 정말 힘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표현하지 못했는지 그런 마음, 왜 그러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였고, 그래 알지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좀 섭섭한 마음이 좀 생겼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한 게 다 안 받아들여졌다는 말씀? 아니요, 다 받아들여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섭섭하더라고요.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좀 아직은 좀 그렇다 이런. 아니 전혀 그렇진 않아요. 좋아요, 저도 좋은데 섭섭한 마음이 조금 있다. 좀 쪼잔해 보이고 이럴 것 같아갖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이라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뭐 이 얘기를 하면 쪼잔하게 볼 것 같다고요? 좀 섭섭하다 그러면? 네. 저번 주에 완전히 이제 완전히 괜찮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지나서도 좀 섭섭하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걱정되면. 바니님이 제일 좀 신경이 쓰니까 저번 주에 괜찮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안절부절 하셨는데 제가 괜찮다고 다 사라졌다고 얘기했는데 또 일주일 지나서 또 섭섭하다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 짜증나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혹시? 아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의문 드는 점을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다시 화령님이 섭섭했다는 거를 제가 막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러시구나 이런 마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점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화랑님의 감정을 그렇게 하세요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지금 상태는 그러시구나 약간 그냥 그런 느낌. 뭐 쪼잔하게 보인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진짜요? 네. 혹시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다른 사람들이 저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신경이 안 쓰인다 얘기했는데 조금 신경이 쓰이거든요. 혹시 그때 그 제 모습이 되게 혐오스럽다든가 되게 싫고 추하고 뭐 저런 놈이 다 했지라는 생각이 혹시 들었던 분 계시면 혹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가 바니님 외에 다른 집단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닐까? 무시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뭐 무시하는 건지 아닌지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혹시 또
안 좋게 보신 분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수풀님, 예, 수풀님이 제일 일단 어떻게 보이는지 속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랑님이 뭐 누구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말을 해달라고. 근데 뭐 그러면 한두 집단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아니, 어떻게 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피드백을 주로 위로만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거 제 모습을 또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건데. 왜요? 제 스스로 그때 제 모습이 그러니까 막 댓글로 제가 막 위로를 받고 막 멋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되게 좀 뭐라 그러지? 벙쪘어요. 좀 되게 멍했어요. 왜 내 모습이 뭐가 멋있다 그러지? 전 되게 추하고 좀 제 그런 모습이 되게 싫은데, 그때 바느님의 그런 반응도 좀 되게 놀랍다고 얘기했었고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었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다 그럴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전 솔직히 제 모습이 그때 되게 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었으면 파랑님은 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물어봐요. 근데 뭐, 자, 나 추하다 생각하는 사람 힘드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초록이님 혹시, 수풀님 혹시 자기 그때 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속상하다고 그때 표현하셨는데. 편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럼 어떤 마음으로 속상하다고 하신 거예요? 욕한 거. 그 욕하는 모습이 어떻게 느껴졌길래 속상하다고 하신 거예요? 욕은 할 수도 있죠. 욕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만큼 파랑님이 화가 난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었고, 근데 뭐 파랑님하고 비슷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파랑님의 그런 장면만 본다면 누군가는 파랑님을 정말 좀 미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저는 제가 아끼는 사람이 그렇게 어디 가서 욕먹는 건 싫어요. 근데 뭐 그러니까 저는 파랑님을 이해해요. 그만큼 화가 났고 욕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그 모습이 추하진 않아요. 근데 그 모습만 보고 누군가는 파랑님을 욕한다면 그건 좀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그때 속상하다고 했던 표현이 그런 의미로 속상하다고 하신 거 있어요?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신지 몰랐어요.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뭐 때문에 속상할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누가 너는 나한테 그런 깜냥이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설사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다. 좋고 싫고를 판단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감정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다는 게 일단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속상하다고, 저에 대해서 속상하다고 얘기하신 줄 알아서 실망했다 이런 의미, 저에 대해서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 좀 되게 좋아요. 기분. 왜 웃으세요? 아니
파랑님한테 무슨 기대가 있어야 내가 실망을 하잖아요. 근데 기대가 별로 없어.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잘 보이려고 그래요? 네, 왜요? 기대가 없다는 게 왜? 어떻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느껴져요? 완전 되게 편하고 좋은데. 아내님은? 사람마다 다 이게 좀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게 난 의외여서 그래요? 어떤 기대래요? 아내님은? 본인한테? 저한테요? 응. 뭐 어떤 면에서요? 아니 다 기대하는 게 있다며. 그럼 본인한테도 기대하는 게 있겠지. 네, 있죠. 어떤 그러니까 걸 나도 기대하는 실망하고. 그러니까. 뭐 잘 됐으면 좀, 뭐 어떤 면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방면에서 다 기대를 저한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반인님한테 뭘 기대할 것 같아요? 뭐 나랑 정말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기대하는 게 있겠고 나랑 별로 이렇게 안 친한 사람들은 뭐 기대하는 것도 없고 실망한 것도 없고 똑같이 이렇게 아 감정이 없다는 거야? 기대하는 게 없으면? 약간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요? 난 파랑님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기대가 없는데 그냥 좋은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꼭 기대가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안 궁금해요? 하늘님은 어떻게 하세요? 좀 구체적으로 묻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네. 그 저번 주에 제가 반인님한테 막 욕설하고 쌍욕하고 했던 게 추하게 느껴지고 아, 진짜 저 사람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 안 들었어요. 저는 근데 아예 그 욕만 들었으면 이제 그게 안 좋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비난을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이때까지 집단을 하면서 봐왔고 또 그 욕을 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욕을 들으니까 아 표현은 저렇지만 저게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구나. 그냥 좀 받아들여졌어요. 뭐 안 좋은 얘기긴 한데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추하거나 싫어 보이진 않았다는 예. 게. 한 명만 더. 목결님은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 제가 저번 주 모습이 추하다거나 제가 막 저 사람 아무리 그래도 말을 저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혹시 하잖아요. 저도 하느님이랑 똑같이 그 이때까지 어떻게 파랑님이 느끼셨을 감정을 생각하면은 전혀 과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믿어져요? 네. 궁금한 거는 풀렸어요. 근데 파랑님이 이제 하늘님이나 물결님 입장이었어. 누군가가 이렇게 지난주에 파랑님이 했던 모습처럼 하는 걸 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맥락을 알아도 그런 욕을 한다는 거나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맥락을 알면은 예전에 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감정이 올라왔다라는 그 맥락이 이해가 되면은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파랑님한테 하실 얘기 좀 있으세요? 지난주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혹시 난 좀 그래도 좀 너무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이제 있으시면 얘기를 사실 하셔야 뭐 사실은 파랑님이 다른 데 가서 갈등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지지적이거나 괜찮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약간의 호의적이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얘기를 사실은 해야 파랑님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좋게 좋게만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없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합시다. 저랑 바니님이랑 카톡으로 얘기를 좀 하다가
조금 좀 약간 갈등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좀 부딪혔어요. 근데 제가 화가 났는데 그래서 그 뒤에 답장은 다 안 읽고 그냥 안 읽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좀 오늘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말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카톡을 엄청나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멍하긴 한데 일단 제가 좀 화가 났던 거는 너무 좀 약간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이 왜 보여서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얘기를 좀 다 듣고 그다음 아니님도 얘기하세요. 일단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막 뭐 어디서 만날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종로쯤이 제일 적당할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근데 막 바니님이 멀티플렉스 같은 데를 가자고 했어요. 영화 봐도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 찾다 보니까 타임스퀘어나 그런 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용산 거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산은 어떠냐고 하니까 용산 괜찮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저는 용산이 한 30분 걸리고 언니는 1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언니가 너무 걸린다 싶어가지고 언니한테 너무 멀지 그러면서 그러겠지. 그래서 종로에서 보자고. 네, 종로에서 보자고 했는데 언니가 바니님이 그 종로나 그쪽은 내가 지금 감기 기운이 살짝 있는데 밖에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싫다고 하시는 싫다고는 아는데 좀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 뭐라고 하셨죠? 아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속상한 걸 얘기해요. 어떤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언니 감기 기운도 있는데 제가 그럼 내일 보지 말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언니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생겼냐면서 막 그랬는데 갑자기 한 1시간쯤 된가? 그때 갑자기 한 11시 한 반쯤 됐나? 그쯤에 갑자기 내일 상담 선생님이 전화가 왔다면서 개인 상담을 하는데 상담 선생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내일 보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내가 내일 보지 말까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솔직하게 그냥 나 감기균이 좀 있어서 그냥 내일 보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는데 갑자기 뭐 되도 않는 상담 선생님이 11시 몇 분에 연락이 왔다는 좀 그게 좀 화가 나가지고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저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걸 거짓말로 생각하는데 이해가 1도 안 되네. 근데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딱 그 타이밍에 그 선생님이 전화했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대학 상담실은 분명히 6시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뭐 7시에 마친다는 그런 대도 않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게 거짓말 대도 않는다 그러면 나한테 카톡으로 왜 대도 않는 거짓말 하냐는 얘기도 안 하고 한 3일 지났나 4일 지났나? 그러면서 갑자기 나한테 무슨 카톡을 캡처해가지고 밴드에다가 올리고 싶다고. 내가 답장을 안 했으면 화난 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언니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내가 화난지 안 물어봤잖아요. 그럼 내가 물어봐야 되나? 그냥 답장이 내가 안 화났다고 나온다. 얘기해야 돼요? 자존심 굽히면서? 그래서 자존심 높인다고 화나는 게? 그게 아니라 화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언니 이런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언니 거짓말하는 거야? 확인할 수 있잖아. 근데 꼭 무슨 캡처해가지고 집단에서 얘기해. 집단이 무슨 평가하는 데도 아니고. 집단에서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캡처해서 올리겠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할 거 아니까 정확한 상황을 잘 다른 사람들이 알았으면 왜 카톡을 캡처해서 밴드에 그게 정확하니까요. 정확하게 내가 말한 거랑 언니가 말한 거 똑같이 다 있으니까요. 왜 캡처하는 게 그게 두려운데요? 두려운 게 아니라 짜증나는 건데 그 두렵다는 단어도 싫어. 내가 이 사람들이 뭐 시선을 두려워가지고 그런 줄 알아? 그거 되게 어이없다 말하는 게.
저도 어이없어요. 진짜 어이없다. 그럼 네가 기분 나쁜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안 풀리면 언니도 내가 집단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내가 거지. 내 답장 씹었으면서 내가 답장 안 한 거 알면서도 언니도 아무 반응 없었잖아요. 그럼 씹었는데 또 씹었는데 또 화났어? 못해 화났어? 내가 물어봐야 돼? 네. 왜 물어봐야 돼? 그 화난 거 알면서 내 가만히 카톡 5개나 있는 거예요? 씹었는데 그러면 그냥 뭐 바쁜가 보다 아니면 나랑 얘기하고 싶지 않나 보다 생각하지. 어이없다. 넌 그럼 친구가 카톡 5개나 씹었는데 그거 계속 문자해? 화났니? 괜찮니? 이거 계속 문자해? 되게 그런데요? 그래? 난 안 그래.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 넌 계속 카톡 안 내구나. 그게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그런 내가 새벽에 잠도 안 온다는구나. 네가 아니 왜 집단에서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집단에서도 어디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좋은 거지. 그게 아니라 화가 난 거면은 그때 당시 화가 났으면은 화가 났다 얘기하고 아니 왜 1대1로 그렇게 하고 싶냐고요? 왜 여기서는 안 되는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잖아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앞에 카톡에 엄청나게 길게 너는 왜 집단을 도구 취급하냐 내가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으로만 보이냐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래. 나를 도구 취급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무슨 캡처해가지고 무슨 나를 평가단에 올리는 집단에서 하기 것도 싫다는 아니고 거잖아요. 계속 아니, 집단에서 하기- 캡처도 그거 아니 네가 만약에 어제도 계속 집단에서 하기 싫다고 말했어요. 네가 먼저 나한테 화가 난 게 있어서 이렇게 화가 났다고 표현한 다음에 근데 이 화가 난 거 해결하는 거는 집단에서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이렇게 표현도 안 해. 네가 한 거 다시 봐봐. 나한테 1도 답장 안 하고 갑자기 집단 전에 금요일 날 저녁에 언니 그동안 카톡한 거 캡처해서 올려도 돼요? 뭔 헛소리야. 나한테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캡처하는지 뭔지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나한테 1도 감정 표현 안 하면서 어이없다. 그럼 연락 없는 게 그냥 제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2가지 있었지. 화났나? 바빴나? 그럼 화나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왜 내가 물어봐야 돼? 네가 먼저 표현해. 그러고 싶지 않거든. 내가 네 시간거리가 싫어요. 저도 먼저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됐어. 그럼 저희 집 나랑 다 그러거든요. 화나면 다 그럼 됐어. 그럼 나랑 안 맞네. 응. 너네 집 상황까지 내가 알아야 되냐? 어떠세요? 다른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가 시작되는데 오해가 계속 번져가는. 그래서 어때요? 약간 근데 물결님을 보니까 일단 바이님 정확하게 이상을 모르겠으니까 이제 물결님을 좀 약간 제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깝네. 왜 안타까워요? 제가 갑자기 왜 화살을 잡는 둘 중에 하나는 물결님이 안타까웠거나 내가 아니면 물결이 안타까웠거나. 그게 그러니까 물결님이 그러니까 제 모습 같아서 안타깝다. 물결님이 안타깝다고요? 네. 저는 바이님이 화가 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통화를 하면 요새 핸드폰 휴대 기능이 너무 좋아서 녹음이 되는 핸드폰이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랑 통화한 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야 내가 녹음해 놨으니까 내가 친하게 지내는 3명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보여줄 거고 너한테도 보여줄 테니까 네가 얘기하고 네가 한번 다시 들어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화가 났거든요. 친구하지 마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내 감정이 너 때문에 기분 나쁜데 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내가 왜 듣고 그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물결님이 집단에 와서 그 전에 말도 없이 갑자기 얘기했다는 것도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일단 집단에서 뭔가 평가받는다는 기분이 들면은 저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바이님이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 집단에서 평가받는 것보다 저는 내가 너무 막 얘기를 하기가 아까 얘기 못 들었어요? 캡처를 하겠다는 게 평가를 해보자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잘 못 들었네요. 그렇게 들었어 지금? 네. 그럼 마음이 어때 사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니님이 입장이 이해되는 마음이 좀 줄고 제가 화가 나는 거는
제가 계속 언니한테 맞춰주다가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어서요. 저는 계속 그럼 어디서 만날까? 뭐 종로에서 만날까? 이러고 용사에서 만나자고 하고 그것도 언니한테 너무 멀 것 같아가지고 뭐 그러면 종로나 거기에 더 나을 것 같은데 사실 영화도 보자고 했는데 언니가 영화는 내가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말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나 영화 혼자 봐도 괜찮으니까 진짜 괜찮다고 영화 혼자 볼 테니까 한 7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또 몸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럼 내일 보지 말자까지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뭐 상담 선생님이 어디 연락이 왔다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맞춰주다고 완전 무시당한 것 같아가지고 계속 맞춰줬는데 상대방이 근데 그때는 제가 맞춰준다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저도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맞춰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맞춰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쉽게 구나 그래서 무시했나 막 이러면서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근데 저는 상황에 대해서 우선 물결님의 그 마음이 어떤 건가 계속 좀 진정한데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그 반인님이 보이는 태도가 저는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반인님은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되게 보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식으로 의견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저는 만약에 반인님 같은 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맞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할 건 말하지 마. 예. 요즘 어떤 느낌이냐면은 너 되게 싸가지 없어. 야 근데 나는 싸가지 없거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반인님 입장에서는 뭐야 뭐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냥 좀 나는 그런 모습 마음에 안 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난 반인에 가서 말하는 사람 난 좋다. 예. 그렇게 이중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결님은 그 반인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되게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물결님, 반인님이 원하는 거는 반인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결님이 같이 받아치는 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사실 물결님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반인님은 그럼 너는 왜 그렇게 나 앞에서 얘기하지 못하고 내 뒤에서 얘기해. 예전에 반인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뒤에서 낱말하는 사람 되게 싫어한다고. 네.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반인이 볼게 물결님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같이 이렇게 반인님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도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야 생각해요. 그냥 물결님이 그런 것들을 반인님의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에 이렇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나쁜 제가 거는 상황을 아니라고. 또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반인님이랑 물결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 이런 에이미님의 태도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누구한테도 마음이 가세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반인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물결님이 좀 더 어떤 그런 건지 더 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결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가요. 그럼 반인님한테 뭐라고 해주고 싶은 거죠? 네. 그렇게 뭐라고 하지 해요?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보시고 아니 보시고 얘기하라고 네, 그 어떤 얘기할 때 그러니까 반인님은 해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해명이 그러니까 반인님은 자기를 설명하는 거다. 자기 상황을 설명하는 데인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공격과 비난이 많아요. 공격하려고 한 건데 이거는요 해명이 아니라 아니, 화가 나서 대응한 거예요.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제가 그 전에도 그런 것들이 좀 그런 화나면 느낌. 공격 못해요? 나는 화나서 화난 거 표출하려고 여기 왔는데. 그러세요? 근데 좀 저는 해명하려고 여기 물결이랑 이렇게 대치하는 게 아니에요.
내 변명이 아니라 나는 진짜 화나서 화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화나가지고 2시 반까지 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이악 물고 일어나서 여기 앉아있어요. 예, 아니 무슨 지금 얘기 듣고 무슨 마음이 드세요? 가정이 전혀 달라졌어. 에이미님은 바니님이 의도하지 않게 공격할 거라 생각했는데 바니님은 그래가지고 공격했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공격하는 게 싫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화나도 그렇게는 얘기하는 거는 되게 거북해요, 사실은. 지난주 에이미님이 있었으면 파랑이 되게 싫어했어요. 아니 안 봐서 모르겠어요, 나는. 막 욕했거든요. 막 누구 부럽다고.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화 안 내는 것보다 화 내는 게 나은 거 같아. 아니 에이미님 지금 왜 웃으세요? 지금요? 네. 이게 바니님 말씀해요? 아니 지금 나무님이 얘기하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모르게 가지고 제가 그 말을 안 본 상태라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화내고 욕하는 사람 싫어하신다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걸 화내는 수는 있다 생각해요. 화내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러한 방식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바니님. 그 질문이에요. 나무님도 화내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화가 나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화내는 표현 방식을 싫어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을 넌 나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너 정말 나쁜 사람이야, 너는 어떻게 그런 메시지로 들리는 게 좀 거북했어요. 그럼 바니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왜 웃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왜 웃으세요? 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거북해서 그래 제가. 예, 아니 근데 왜 웃으시냐고요 거북한데. 거북할 때 좀 약간 웃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아이들한테도 안 그러세요? 애들한테도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세요?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라고 안 하세요? 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는. 어른들이라기보다 조금 애정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근데 어쩌다 안 친한 사람들한테는 좀 얘기하기가,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 근데 그럼 왜 말하셨어요 지금? 그러게요. 근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물결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바니님한테.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그러시냐고요. 아들 둘이잖아요. 아들하고 딸. 아들 딸 싸워도 그렇게 말하세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가족한테 하듯이 하세요. 잘 안 돼요. 그거는 근데 가족한테 하듯이 하라 그런다고 그렇게 딱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딱 되진 않죠. 너무 정확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말하시면 네. 저 사람이 더 열받아요. 미묘하게 줄타기 하시면서 바니님한테도 처음에 나는 바니님이 좋기는 한데요 막 이렇게 하면서 돌려가는 건지 뭐라 하는 건지, 그러면서 또 물결님 편을 들어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어떻게 느끼냐면은 야 바니야 쟤 물결 좀 약하잖아, 네가 좀 살살 말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서 차라리 바니님 말 그렇게 좀 나쁘게 하지 마요, 기분 나빠요 듣는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바니님도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할 텐데. 아니 에이미님 지금 얘기 들으면서 기분은 좀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분.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했는데 저도 좀 감정. 뭐라 그러지? 사실은 감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정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나무님 말이 그렇게 막 이렇게 깊이 와닿는 건 아니신 거죠? 감정적으로. 그 감정은 어떤지 모르는데 내용은 메시지는 알겠는데 그게 감정으로 어떤 감정이었다 그런 느낌은 없었어. 아니 전 좀 에이미님
좀 무섭기도 하고요. 어떤 점이 무서울까요? 에이미님은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판단이 다 서 있는데 그걸 그냥 표현을 안 하고 좀 얘기했다가 상대편이 자기 생각 안 들은 것 같으면 바로 그냥 발 뺄 것 같아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에이미님이. 정서적으로 진짜 가까운 사람이면 에이미님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언제 도망갈지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다른 분 어떠세요? 물결님이랑 반인님 하신 얘기에 대해서? 관심 없어 빨리 말해요. 물결님이 저기 아까 두 분 이야기하고 반인님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물결님은 거기서 못하겠으니까 여기서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게 그 기간 동안 되게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누가? 물결님이요. 물결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좀 편들어주고 싶어요? 네, 좀 그런 면에서. 그럼 반인님한테 뭐라 해줘요, 좀. 아까 반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다른데 꼭 그 카톡에서 이야기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나는 무슨 감정인지 모르잖아. 네? 나는 그냥 물결이 무슨 감정인지도 모르고 네. 그냥 화난 날 축축만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또 물어봐야 돼요? 카톡을 나 5개나 씹었는데 그러고 나서 몇 시간이 흐르고 나서 금요일 또 저녁에 카톡 캡처해서 올릴게. 그럼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동아님은? 저도 거기선 되게 많이 기분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그래도 모르니까요. 그래도 이해해달라고요, 물결? 난 거기서 너무 화가 났는데?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아쉬웠다. 제 생각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어떤 면이 아쉬웠어요? 여기서 이야기를 못하겠. 제가 근데 두 분 사이 정확히 있는 일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말 좀 내고. 카톡에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나 여기서 얘기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거 집단에서 얘기하자고 했잖아. 왜 자꾸 그 말을 빼요? 집단에서 집에서 얘기하자고 했어. 카톡 캡처해도 되지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 말을 계속 빼요? 그래, 그랬는데 집단에서 얘기하자고 했잖아. 나는 평가받는다고 그걸 느낀 한번 거지. 믿어보면 안 돼요. 그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가 와서 상담을 해야 된다. 그걸 믿어보면, 그러니까 안 믿어지더라도 믿어보면 어떻게 그 상담 선생님이 연락이 와서 상담을 해야 된다. 그 상황이 이상하다니까. 그 상황에서 근데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걸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 아니, 하늘님은 아까 물결님 마음이 좀 이해가 된다며.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안타까운데 그걸 못 믿으니까 이제 오해가 생겨서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제가 그 상황에서 화가 나는데 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처럼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약간 오해 시초 같기도 해서 그걸 믿어보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걸 못 믿는. 그게 오해 시초니까 나한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지. 확인도 안 하고 집단에서 얘기하자 이러면 내가 어쩌라는 건지. 집단에서 면대면으로 얘기하자고요. 그걸 뭘 확인하고 싶네. 그게 오해인데 그게 거짓말처럼 느껴진다고? 거짓말이 아니라는데? 진짜 나 상담 받았고 내가 그때 상담 받은 거 보여줘? 7시에 상담을 받아요? 7시에 받은 게 7시에 끝났다 그랬지. 너가 7시에 받았다 그랬어. 근데 왜 갑자기 그 똑바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연락이 와요? 나랑 선배니까 그렇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니까. 물결님. 반인님 아까 물결님 했던 얘기에 대해서 너무 물결 입장에서만 얘기했다라고 싶은 게 좀 있어요? 네, 있어요. 얘기해봐요. 물결 반인님 얘기해봐요. 카톡을 했을 때 나는 좀 맞춰준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너무 자기 쪽을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좀 싶기도 했는데 내가 그래도 멀티플렉스 가자고 해서 거기 위주로 얘기했겠구나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감기 기운이 약간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나한테 뭐라 그랬지? 그럼 그냥 감기기운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까 하다가 또 왠지 계속 어디 만나자 얘기를 끌다가 내가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뭐냐 이렇게 얘기해 준 거에 대해서 내가 딱 치는 느낌이 들어서 아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생각 좀 해볼게 했는데 원래 제가 일찍 끝나요 그날 수요일이. 그래서 퇴근 일찍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받고 그 다음에 만나려고 했어요. 7시 이후에. 그랬는데 이게 스케줄이 이렇게 너무 뒤로 당겨져가지고 가면은 그쪽까지 가면 8시가 되는 거예요. 8시에 하면은 영화 보기도 애매하고 밥 먹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아 좀 애매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봤지. 내가 아예 만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자기가 마음이 상했으면은 좀 이러면서 상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답장 1도 없고. 그래서 난 이게 무슨 감정이지? 해가지고 나 이렇게 상담 받았고 너 지금 영화 보고 있어? 오늘 뭐해? 이러는데 답장 1도 없고 계속 난 노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장 1도 없고 한 며칠 있다가 나중에 집단에서 얘기할 거니까 카톡 캡처해서 밴드에 올릴게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 감정에서 1도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느껴졌는데?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감정 무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난 내 감정이 무시당한 느낌이었는데 카톡이 씹히고 나서는 내 딴에는 너무 미안하니까 그 약속이 파토나게 미안하니까 미안해서 노력했는데 노력이 다 이렇게 꺼져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게 믿기지 않으면 믿기지 않는다고 물어봐야 되지. 지 혼자 뻥하게 있다가 집단에서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 이 상황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기 편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나랑 1대1로 뭐라고 할 힘이 없으니까 집단에서 내 편이 있으면 얘기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 아닌데요. 집단에서 편은 바리님이었는데? 물결님 편은 바리님이었는데? 집단에서 누가 물결님 적극적으로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때는 편 들어줬죠. 물결님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네.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집단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누가 편인데 물결님 편? 지금 보니까 편 들어주고. 아니 지금 와서 말고 나는 하늘이 편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늘님이 평소에 물결님 편 들어줬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왜? 서유빈님 네. 대학원 가지 마. 논리도 없고 설득력 없고 또 목소리도 안 크고 이렇게 말해도 저 사람 무시한다? 기가 막혀가지고 전공용 이름 신청했다가 파토나고 지금 못했잖아. 네. 말 들어요. 지금 바리님이랑 얘기하면서 말 깨갱하면서 무슨 뭐 대학원에 가서 무슨 상담을 하겠다고 논리도 없고 말싸움도 못하고 할 얘기 없어요? 도사님이나 바라님? 별로 없어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싸움에 끼기가 싫은 거예요? 두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치해 보이나? 생각도 안 들고 감정이 안 들고. 유치해 보이나? 왜 저런 거 가지고 싸워? 그러니까 솔직하게 예. 뭐가 예의야? 본인이 저런 거 가지고 싸워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답답하고. 그 도담님이라면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물어봤거나 아니면 아예 얘기를 안 했겠지. 그러니까 그럼 양쪽한테 얘기해봐. 야 그런 상황에서 바니님 너는 이렇게 하고 물결이 너는 이렇게 좀 하면 되지 이렇게. 그걸 얘기하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빠처럼 살지 말자. 누가 싫어해? 물결이 여동생이라면 되게 좀 짜증날 것 같아요. 답답할 것 같아요. 여동생이라면. 직접 얘기해.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걸 물어보지. 그걸 이렇게 힘들게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뭘 물어보라고? 아니 그 이상하다고 하는 거를 물어보지. 혼자서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상담 정말 맞냐고? 아니 상담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물어보지. 그의 약속 거절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그 느껴진 거고 어쨌든 물어보지 그랬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절감이 어떻든 그냥 물어보지 이 얘기인 거죠? 아니 그것도 얘기를 하든지. 말 안 하고 혼자 꽁꽁한 게 어떻게 느껴진다?
바보같이. 병신 같은 거. 내가 좀 이렇게 안쓰럽고 이렇게 좀 하지. 너 그러니까 너희 얼마나 힘들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친 거야. 너 미친 거야 너는. 이런 거예요. 미친 거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냥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거야. 야 그러니까 네가 힘들잖아. 이렇게 좀 바꿔봐 이런 마음이에요. 아니 솔직히 두 번째. 두 번째가 뭐야? 본인 일을 요거 지금 그 마음이 더 가까워요. 그 마음이 뭔지 직접 말하라고. 쑥스러워. 아무튼 아니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힘들어 보이는 게 없다네. 그 얘기를 해줘요. 힘들어하는. 답답해요, 답답. 아까 안쓰럽다면서. 그게 그러니까 저가 스스로 여동생이라면 하면 안쓰러운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 생각이 사라지면 그냥 답답하고 여동생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여동생이라면 녹화 있잖아. 전해봐 마음 좀. 여동생이었다가 아니었다고 해서 여동생 있어요 혹시? 네, 있어요. 아 여동생 있어?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여동생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물결님이? 좀 그런 것 같네요. 답답하고 좀 짜증도 나고 근데 이제 안쓰러워 보면서 되게 짜증이 나요. 정확하게 표현 좀 해줘요 그럼. 물결님 같아. 네, 조금 더 쳐다보다가 아니, 그래도 아까 연인한테나 해. 그런 거. 아니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연인한테나. 좀 생길 뻔했단 말이에요. 평소에 봐. 평소에 사람을 이 사람 그러니까. 미치겠다. 지금 울고 있는데 뻔히 쳐다보면 누가 좋니? 민망하지. 어떻게 느끼죠 물결님은 도단이 하는 얘기가? 비난으로 당기나요? 그렇진 않아. 뭐 반인님한테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도단이요? 아니한테 작작해라. 뭐 어떤 면에서 착착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하기 싫어질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나랑 그런 일이 있으면 뭐 어떤 게 말하기 싫을 것 같은데.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얘기가 하기 싫어질 것 같아. 할 말이 없어지고. 아니, 둘이 친해? 친해질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야, 친해질 것 같은데도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어떤 아까 막 물결님한테 뭐 어떤 면에서 나랑 말하기 싫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물결여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왜 어떤 면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돼? 충분히 한 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물결이라면 뭐 감정 외에는 다른 거는 전혀 얘기를 못 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쏘아붙이듯이 얘기하니까 내가 처음부터 싸워붙이진 않았어요. 물론 당연히 화가 많이 나서 그러겠지만 아무튼 얘기하기 싫어질 것 같아. 얘기하다가 막 얘기를 더 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멀어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 아니, 반인님 좀 걱정돼요, 그래서. 내가 작작하라 그랬는데 걱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그 얘기를 듣는데 힘이 빠지기도 하고 좀 안타까움? 계속 얘기가 겉도는 것 같아서 그 정도. 겉돌아요? 어떻게 겉도는데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누가 답답해서. 지난주에 나한테 하듯이 좀 해봐. 난 뭐 손만 이래도 깜짝 그 정도 이거. 아니, 아니한테 그 정도 감정이 안 생겨. 근데 얘기하면 생길 거예요. 해봐. 아니 하다 보면 생긴다고. 그럼.
아니 본인이 여자친구야. 아주 정서로 가까워. 네. 뭐라고 하고 싶어? 따지고 들지 말고 좀 들어봐. 충분히 물결 얘기한 거 듣고 있었는데 안 듣는 것 같아. 들었는데 감정적인 거에 대해서 물결이 감정이 느껴지는 거에 관심이 있어. 저 화가 났으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왜 웃어요? 안 웃었는데요? 힘 빼. 기분 어때요? 도다님이 이렇게 하니까. 어이없는데 얘기해요 직접. 어이없는데 내가 여자친구라면 내가 남자친구라면 황당할 거. 할 말이 없어지고. 자기 화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응. 또 할 말이 없어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내가 이기적이야 그러면 이기적이라고 할 거 아니야. 응. 너 이기적이야 나 이기적이야 이럴 거 아니야. 회기적이니까 그럼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럼 그냥 헤어져? 여자친구 여기서 더 하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 떨어질 것 같아. 그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그거 그냥 헤어져요 보통? 나? 아니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얘기를 시도하겠죠. 또 그러면? 그럼 하나면 항상 그 모습일 거야. 아 그럼 나도 한 번쯤 지랄을 하지 않을 거지. 어떻게?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자한테? 여자친구 하나. 없어 여자한테. 해봐요. 감이 아니겠어. 너 진짜 말 싸가지 없게 한다. 알고 있어 얘기를 듣긴 하니 듣고 있지 안 듣는 거야. 자기 할 말만 하고 재수없어. 고개 끄덕이죠. 그럼 어쩌라고 닥치고 들어. 듣고 있잖아 더 크게 나. 그럼 뭐야 도담님 반이님 뻘쭘하겠네.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좀 반이님에 대한 감정을 이어가던가. 그것도 아니고 뭐 나무님한테 뭐 이거밖에 못하겠다 이게 뭐예요. 야 반님이랑 잘 지내고 싶죠? 백날 잘 지내고 싶다 해서. 아니 그 정도 감이 안 세는데. 알았어. 밥 먹고 끝나고 밥 먹어서 또 깔깔대고 웃어라. 하나님 할 얘기 없죠? 아 진짜 매번마다 진짜 상점 한 명 앉아있는 것 같아서 불편하네 진짜. 오늘 또 안경을 쓰고 왔는데 또 뭐가 또 불편했어. 오늘 또 목이 깎으라고 오늘은? 목길 입고 와서 목이 깎으라세요? 됐어 하지 마. 물결이 지금 마음은 어때요?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아니님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딱히 없는데 근데 도담님이 진짜 여동생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하시는 말이 좀 와닿았어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좀 어떤 마음 좀 전하고 싶어요 도담님한테? 도담님은 그런 모습 처음 봐서 연락이 나면 좀 그런 말 해주셔서 고마워요. 형제 오빠가 있나? 없어. 없는 게 없어? 네. 이런 오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오빠들이 그렇지 않아요. 오빠들이? 오빠들이 사실 속마음은 그래. 겉으로는 싸가지 없게 이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오빠를 가지고 싶지 않은데. 가니님 할 얘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 게 무슨 기분이에요? 그냥 이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어떤 게? 그냥 지금 도다님도 그렇고 하늘님도 그렇고 에이미님도 그렇고 내가 얘기한 게 그냥 공격적이고 싸가지 없어 보이고 이기적이고 뭐 내 뭐 말 쳐드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좀 이상하게 너무 어이가 없는데 아니 파랑님 편 들어준 거 아니야? 편 들어주다가 또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편은 없어서? 내 편은 없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화가 난 대로 표현하는 게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솔직히 나는 꽁하고 있다가 뒤에서 얘기하는 게 더 싸가지 없고 재수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본인이 다른 사람들은 되게 품격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너무 어이없어. 누가 구체적으로? 도다님도 그렇고 예인님도 그렇고 화나면은 별로 왜 너는 이기적이고 남만 안 듣고 왜 이렇게 사람이 공격적이고 착착하라 그러는데 자기네도 화나면은 미친듯이 욕하고 화낼 거면서 그렇게 못하면 뒤에서 얘기하거나 어디다 풀겠지. 차라리 내가 낫다고 봐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저는 바람이 편 들어주고 싶어요 지금. 늦었어. 진짜 늦었다. 진짜로. 그래서 화가 나요? 좀 화 좀 내요. 그러면 화나는 사람들한테 표현 좀 해. 예민이랑 도다님한테 화나요. 직접 표현을 하고 요걸 한마디씩 해줄텐지. 내가 이만큼 화가 났다는데 그걸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작작하라는 뭐라 그랬더라? 남말 들으라니 듣고 있거든요. 지금 물결 계속 얘기했어요. 처음에 상황 얘기할 때 나 한마디도 안 하고. 근데 저는 도담님 말하는 게 좀 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완전 싫다. 나도 싫어. A님한테? 에이미님도 제가 공격적인 게 아까 전에도 좀 그만하시라고 진정하시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 뭘 끝까지 화가 났으면 표현을 해야죠. 뭘 끝까지 화가 났는데 좋게만 얘기할 수 없지 않아요? 난 가족한테도 그렇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고 화가 나면 나는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 안 하는 게 더 이상하고 얘기 안 하다가 그렇게 이렇게 다 된 친구들도 난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은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난 얘기해 주겠어. 도다님도 그런 거 같아요. 여자친구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좀 이렇게 있으면 그냥 떠나는 것 같아요. 되게 인간관계 예의가 없는 것 같고 화가 난다고 표현을 하고 맞대응을 해야지. 반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약간 저희 남편한테 반인님처럼 막 이렇게 하는 사실 스타일이에요. 막 화가 나면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라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 얘기하지 왜 나중에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그래.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보면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잘못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인님이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또 같이 얘기한다는 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니 에이미님 그러면 남편 지금까지 평생 같이 산 남편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자세히 반니님이랑 물결을 봤을 때 저랑 남편을 봤거든요. 그 남편하고 사실 몇 년 전에 진짜 되게 크게 싸웠을 때 사실 그런 거였어요. 제가 왜 말을 안 하냐, 왜 나는 이렇게 내 얘기 다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 그랬을 때 남편은 나중에 제가 막 공격을 하고 거의 사람을 거의 끝에 몰았을 때 자기 정말 죽고 싶다 그러면서 남편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난 당신한테 말할 힘은 없다. 근데 당신이 잘못된 건 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에 정말로 자기 있는 힘을 쥐어짜서 한 얘기가 당신이 잘못된 건 알았는데 당신이 당신이 말이 뭘 잘못됐는지를 내가 말할 자신은 없다. 근데 당신에게 동의하지는 않아. 그게 그 사람이 한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반인님이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걸 꼭 그 사람이 그걸 꼭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반인님 그렇지 않으면 너 나쁜 사람이 규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인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에 맞받아쳐서 얘기하지 못한 사람들은 뒤에서도 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 감정 반인님은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반인님한테 말을 못하고 뒤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반인님이 화났다. 물론 화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너는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결님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는 뒤에서 얘기하면 진짜 기분이 너무 나빠. 그러니까 그건 반인님 생각이죠. 근데 물결님은 기분이 나쁘다는 물결님은 앞에서 얘기하기 싫고 뒤에서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반인님하고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반인님하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딴 사람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반인님 나랑 일인데 왜 나랑만 얘기해야지 딴 사람하고 그거는 반인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걸 물결님이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 에이미님이 어떤 사람이랑 싸웠는데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뒤에서 에이미님 그렇다고 물결님의 마음까지 왜 반인님이 조정하려고 그래요? 전 조정하려는 거 아니에요. 반인님이 이거 정하고 이건 내 법이야. 넌 안 따르면 넌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나쁜 사람이라 저는 물결님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사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죠. 기분이 안 좋은 거지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라 규정하는 너 왜 그렇게 하니? 너 왜 그렇게 하니? 너 왜 그렇게 하니? 그거는 넌 나쁜 사람이 아니 나쁜 사람이라고 좀 규정한 적 없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 에이미님 아니. 옛날에 남편한테 그 얘기 듣고 그럼 무슨 감정이 드셨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때요. 그때 바로는 화났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은. 왜? 내가 잘못했으면은 그거를 내 앞에서 얘기를 하지. 당신한테 동의는, 그러니까 그때 정확하게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을 해라 하고 몇 날 며칠을 내가 막 그렇게 하니까 당신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그래서 있던 일을 막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한 말이 당신의 말이나 모든 것들이 자기는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좀 자기는 옳다고 동의하지 않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약간 망치로 맞은 뭔 말하는 거지?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럼 이해 못 하셨네 남편이. 아니 근데 감정이 그때 어떠셨냐고요? 그러니까 망치로 맞은 듯한 느낌? 내가 잘못했구나 진짜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네, 뭐지? 내가 지금까지 내가 뭐 한 거지? 그런 생각?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남편한테 그렇게 몰아붙이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 올라올 때마다 한 번 더 좀 이렇게 이 사람이 내 말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 거야 라는 그런 기본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떤 이상한 이렇게 머리 9개 달린 메두사 같은 괴물로 그때 그 눈빛이 약간 그런 거였어요. 머리 9개 달린 메두사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반님한테 그런 마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남한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지? 그래서 그런 거, 잘안 들려. 그렇게 반인님이 무조건 정말 잡아 죽일 듯이 막 감정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네 마음이 전달이 안 되고 그러면 네가 이해를 못 받을 수 있다. 그런 뉘앙스의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 하이로 완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조절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나는 지금 쟤한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난 너무 화가 나서 쟤를 밟고 싶은 거야 이런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에요? 화가 나면? 아까 물결님한테 막 이렇게 아니라고 막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크게 말해서라도 네가 내 마음 좀 알아줘 이 마음이 커요? 아니면 아 됐어 이제 너랑 끝이니까 내가 너한테 지나가라 이런 마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네요. 어떤 상황인지. 그럼 지금 물결님한테는 어떤 마음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싶단 마음이에요? 아니요. 그럼 이제는 등 돌리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건 완전 등 돌리고 싶다는 것도 아닌데. 물결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바리님한테? 처음에는 잘 얘기해서 풀고 싶어서 여기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점점 갈수록 아 그럼 너는 나랑 안 돼? 그럼 친해지지 말자. 아니 그거는 저기가 그리고 본인은 무슨 마음이냐고. 저요? 본인이 처음 여기서 뭐 캡처를 해서 올리겠다거나 여기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고요? 그때는 잘 그냥 내가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는지 그걸 잘 전달하고 그리고 전달하고 상대방 마음도 전달받고 잘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1시간 전으로 돌려봅시다. 그 마음부터 얘기해요. 아니님한테. 저는 집단에서 얘기하자고 그래도 하는 게 아니면 말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화났는지 그거를 전달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앞으로 또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자 그런 의미에서 잘 풀리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도 대화를 하자고 한 게 그거였어.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느껴졌어요. 아니 그때 그랬는데 지금 얘기 들었잖아.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안 느꼈으니까 이렇게 1시간 동안 감정적으로 얘기를 했겠지. 안다고요. 다니님은 어떤 면에서 그게 그렇게 불쾌했는지 얘기해봐요. 카톡이 일단 유메시지 하지 말고 네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럼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캡처를 해서 올리겠다. 집단에서 얘기하겠다는 게 어떻게 느껴졌는지 얘기하라고. 나중에는 저한테 직접 보고 얘기해요. 물결님한테. 나중에는 뭐 10시가 넘으면은 뭐 나무님과 수풀님한테 보내겠다? 이때 저는 진짜 그때 뚜껑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느껴졌는지 얘기해보라고. 그때 뚜껑이 열렸다고 화가 났다고. 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화가 나. 리더랑 부리더한테 이런 상황이니까 평가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고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그 누구한테 뭐 잘잘못 따지는 거 뭐 이게 뭐 어린아이가 일려 바치듯이 우리 이렇게 싸웠어요 이렇게 일러 바치는 그게 어떻게 느낌으로.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화가 났다니까요. 왜 화가 났어? 일러 바치는 느낌이 일러 바치는 게 왜 화가 내? 고자질을 왜? 하는 것 같으니까. 왜? 우리 둘 사이 일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것 같으면 집단에 와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빈정이 상했어요 그 말에. 본인을 무시하는 것 같은 거야? 네. 그렇게 말하라고. 아, 네 무시한 것 같았어. 다시 말해 그러면. 나를 되게 무시한 것 같았어.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었어. 너가 먼저 뭐 내 감정 무시해. 근데 난 솔직히 내 감정이 무시하는 느낌이거든. 뭐 10시 땡 하면 뭐 보낼게. 그게 뭐 말이야 방구야. 진짜. 아야, 쓸데없는 얘기 좀 그만해라. 일단 이 사람이 진짜. 네. 다시 말해봐요. 그렇게 캡처해서 올리거나 얘기한다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한테는 내 감정이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었어. 뭐 일종의 뭐 너랑 언니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응, 그러니까 나랑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집단에서 얘기해서 집단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일단 반인님, 물결님 입장에서는 아까 했던 말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캡처를 생각했던 거고, 그리고 나는 어쨌든 뭐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반인님한테 맞춰주려고 이렇게 애썼는데 그냥 그 상황에서 아 그래, 야 그러면 다음에 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물결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상담이라는 상황이 끌고 들어와서 거짓말이라고 느꼈을 수 있다는 입장은 이해는 돼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머리를 써주면. 네. 머리를 써요.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여기 입장을 이해해준다고 본인이 지는 게 아니야. 난 그냥 묻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지. 그렇다 그래서 미안하라고 사과하라고 시키지도 않을 거고, 네가 잘못했다고 여기서 끝내지도 않을 거니까 물결님이 했던 말 중에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는지 물어봐요. 따지듯이 말하지 말고. 열심히 나름대로 맞춘다고 맞춰줬는데, 그럼 언니 뭐 감기 기운 있으면 다음에 만나요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돌아오는 얘기가 아 그래 그럼 그럴까요?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야 선생님이 11시에 연락이 왔는데, 그랬을 때 물결님이 느꼈던 감정이 이해가 안 돼? 아, 네. 이해가요. 물결님은 반인님이 했던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캡처해서 올리겠다는 게. 그리고 아까 파랑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 친구 중에 한 명이 녹음했는데 야 내가 녹음한 거 내가 다른 애 보내보니까 너도 한번 들어보고. 그랬을 때 반인님이 느꼈던 감정, 얘가 나를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화가 난 게? 처음에 아까 얘기할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는 기분 들 것 같아요. 그럼 서로한테 원하는 거 얘기 좀 하세요. 이런 상황이 만약에, 이 말은 자 두 분이 여기서 손잡고 화해하고 안고 자 우리 잘 끝났으면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이 계속 갈등해도 좋아. 그건 괜찮아. 그런데 두 분이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네가 잘못했다고 비난만 하면 결국에는 등 돌리는 수밖에 없어. 그 나는 묻고 싶은 거야. 본인들이 정말 정확하게 느낀 감정이 뭐고 상대방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게 명확하게 있어야 전달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물결부터 얘기해봐요. 본인이 어떤 감정을 느꼈었고, 사실 그때 그렇게 해주면 난 좀 더 좋았을 것 같다. 얘기해봐요. 일단 저는 거짓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 상황에서 솔직하게 그냥 뭐 영화 보기 싫으면 보기 싫다, 만나기 싫으면 만나기 싫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이 말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전제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걸 전제하지 말고, 정말 실제로 반인님이 핸드폰 열어가지고 야 나 상담 받았잖아 이렇게 하면 본인이 정말 민망해지는 상황이야. 상대방이 거짓말인지 진실을 아닌지 몰라요. 그거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다르게 얘기하면 들리니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아니면 그런 일이 있어도 사실 나는 그래. 나는 반인이 내가 반인이 입장이었잖아. 그럼 나는 상담 얘기 안 해. 상담 얘기 안 하고 아니 그래 어차피 여기서 지금 배려해줬잖아. 그럼 언니 다음에 안 날 거면 아니야 그래 미안한데 다음에 안 가도 내가 다음에 밥 살게. 이렇게 사는 게 낫지. 그래서 거짓말인지 진실이 따지지 말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난 좀 더 배려감을 느끼면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만약에 상담이 확실하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뭐 상담이 제가 이렇게 된 게 상담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상담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아니야 물개는 그랬잖아. 내가 계속 그동안 맞춰줬는데 전화하면서 언니 어디서 만날까? 언니 감기 걸렸어? 그럼 영화 나 혼자 봐도 돼? 언니 여기 너 멀지? 이렇게 맞춰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전달된 게 없이 결국에는 핑계를 댄 것처럼 느껴서 거절을 받았다고 느꼈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 그런 상황에서 그냥 확실하게 다음에 만나자고 얘기하고 핑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걸 얘기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제가 그 상황에서 계속 맞춰주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솔직하게 말을 저는 그 상황에서 그게 거짓말처럼 핑계처럼 느껴져가지고 무슨 마음이에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내가 괜찮았을지가 잘 그게 안 떠올라서 그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물결님이 반대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얘기할 수 있겠지. 아니 분명히 1시간 전에는 5시에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1시간 후에 그렇게 된다고 7시에 만나도 하니까 저는 그게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럼 만약 이렇게 하면 어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제 물결님이 그렇게 힘들면 다음에 만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반혜님이 아 그래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7시에 맞죠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저는 그때 솔직하게 그냥 솔직하게란 말 빼.
그건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끝까지 거짓말을 생각합니다. 너무 밝다고. 똥시랑 거리지 마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어떤 상담자가 그때 연락해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잡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본인이 거짓말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솔직하게 그냥 솔직하게 빼라고. 다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여? 뭐하러 거짓말하겠니? 물결님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싫으면 싫다 하면 되지. 잘 생각해. 본인이 사장이고 무택 부하직원이 사장님 갑자기 상담이 잡혔는데 이러면 이 새끼가 나한테 잘 보고 거짓말하는 건 했지만 반인이 뭐하러 잘 보이려고 거짓말까지 하겠어. 솔직하게 빼라고. 해봐야 되지. 그냥 그때 그런 고정 설명 없이 그냥 내일 만나지 말자 그렇게 했어요. 이런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물결님한테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나는 그때 어떻게 느꼈다. 이렇게 얘기해. 집단에서 왔던 것처럼 그냥 내가 화냈던 거를 얘기가 좀 불편해서 집단에서 다루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화 안 났을 거야. 근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 그래서 화가 났고 그렇게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럼 다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면서.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지금 본인이 한 얘기. 그러니까 저한테 뭐 10시까지 되면 뭐 캡처해가지고 10시까지 언니가 대답이 없으면 리더님한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어. 솔직하게 집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드럽게라도 뭐 화가 났으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내가 언니도 화가 났고 이거에 대해서 집단에서 잘 다루고 싶어서 캡처하려는데 괜찮아? 이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말하면 괜찮다는 거야?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캡처는 해도 되는데 이거지. 아니, 지금도 캡처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나았을 것 같다. 좀 나았을 것 같아 마음이. 아니. 화가 나지 나았을 것 같아. 아니 그럼 그렇게 캡처한다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요. 캡처한다는 게 나한테 굉장히 화가 났고 되게 뭔가 치욕스러웠어. 그 상황에 대해서 너가 밴드에다가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반인님과 이런 갈등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집단에서 다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캡처해서 올린다는 게 치욕스러웠어. 이해돼요? 응? 아니 솔직히 그럼 누가 물결 얘기하다가 물결님이랑 갈등이 있으면 누구든지 캡처해서 올리는 건 물결님 오케이야? 근데 제가 한 말 그대로 있는 건데 그거 보고 그럼 파라님도 이상한 거네? 지가 한 말인데 지가 기분 나쁘네. 그렇죠?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재판을 받는 거잖아? 그러면 본인이 당당하면 야 오히려 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감정의 문제야. 감정의 문제라고요. 내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말을 누군가한테 판단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하는 거는 감정이 상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끔만 그렇게 잘잘못 따지는 쪽으로 가게 되면 마무리를 하면서 할 얘기를 합시다. 하느님이랑 물결님 마지막에 하시고 딴 분들 먼저 하시죠. 저는 일단 바느님하고 물결님이 되게 친분이 있어서 사적으로 또 만남을 갖는구나. 근데 또 그 과정에서 서로 갈등이 생긴 걸 보면서 저도 사실 저번 주에 보기로 했었거든요. 하느님하고 만나기로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되게 취소가 돼서 그 과정에서 저가 되게 하느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되게 기분 나쁘고 내가 그런 게 되게 좀 싫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또 하느님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흔쾌히 또 전 수용받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그 이후로 더 편해지고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어찌됐든 갈등을 하게 됐는데 두 분이 좀 이걸 통해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하늘님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기대를 좀 하게 되고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늘님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까 도담님이 반님한테도 얘기하고 육돌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제가 아까 바니님의 그런 게 심정이 좀 이해가 간다고 생각해서 편을 들었다가 좀 양가적인 감정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바니님의 그런 말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맞아, 저번 주에 내가 들었을 때, 그 전에 얘기했을 때도 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말을 꺼내기가 좀 머뭇거리게 돼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되니까 좀, 그래서 좀 말을 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 회기에. 그래서 좀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저도 물결님이랑 따님 갈등 있는 거 보고 이제 그때 파랑님이랑 저랑 했던 그게 생각이 좀 나서,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잘 해결이 돼서 다행이긴 했는데, 이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나면서 서로가 오해가 시작되니까 이제 계속 오해를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좀 하여튼 좀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좀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자한테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다는 거를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그렇게 심하게 화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여자를 사귈 때 그렇게까지 감정이 생겼던 적이 없어. 막 이렇게 그런, 아니 뭐 마무리까지도 자기 생각만 해. 이 사람도 다른 사람 얘기야. 아니 반인한테 감정을 그렇게 표현해놓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봤던 적이 없었던 거 아니야. 그냥 해. 제가 몰라서 여기서 반이한테 뭐를 얘기해야 되나 그랬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야, 너무 드라마 소감처럼 얘기하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같이 있는데 여기에 좀 할 얘기 없어요? 이렇게 그 사람한테 아까 저기 눈을 조금 1, 2초만 더 마주치고 있었으면 제가 울었을 거예요. 굉장히
야, 왜? 안 믿겨요? 아, 진짜로 나 되게 짠했어. 나중에 아세요? 갑자기 왔어. 어떤 마음으로 아, 근데 좀 짜증나고 짠한 마음. 안타까워서요? 내가 만약에 손도 나도 모르게 가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아니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왜 말도 안 하고 가려고 그랬어? 제가 제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좀 답답함과 짜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안 되면 만약 내가 친구면 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것 같아. 하게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만약 반이야 친구인데 얘기하다 안 되면 나중에 다른 친구랑 있을 때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바람 얘기 듣고 싶어요. 무슨 얘기? 푹 자고 좀 와서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뭔 얘기든지 간에 하면. 맞아. 오늘 한마디도 안 했어. 아까 했어. 아니님 아, 아니라고. 그게 거절. 너무 늦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왜 웃어요? 바람. 네,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처음에 어느 편을 좀 들어주고 싶었는데 제가 제대로 좀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 궁금해. 죄송합니다. 대학원을 일단 미루겠습니다. 회의 좀 해봐요. 아니 차라리 나한테 욕을 해. 이 새끼야 네가 내 인생에 뭔데 참견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 이게 앞에서 듣는 척하고 근데 속으로는 남님 말씀하신 게 왜 그런지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건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에 그냥 그러지 마요. 네. 아니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경험해본다 식으로 그냥 지원한 거니까 뭐라고 그러지? 하지마. 죄송합니다. 경험 좀. 일해요. 거기서 왜 죄송합니다. 일. 그래, 죄송하다고 안 했어. 일 좀 해. 좀 치열하게 살아봐. 뭐가 그렇게 겁나요? 본인이 사람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줘야 하는데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손잡겠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네. 그럼 대학원 준비 당장 그만두고 취직 알아볼 거예요? 취직이요. 또 그럴 용기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용기가 없어서 남의 인생 망쳐먹겠다는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닌데. 상담은 연습이 아니야. 네. 우리나라에서 상담은요 마지막으로 손 내미는 본인 인생이나 살아봐.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안 들을 거면 얘가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 말 무시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원서 넣었어요? 원서는 하나는 없고요. 5만 원 버리고 면접 보러 안 가겠다는 거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도마뱀. 도마뱀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네. 아니 말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좀 답답하네요.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어요. 내 말을 무시하고 그냥 할 건지, 네. 아니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설득이 돼서 일단 알바라도 시작을 해서 혹시 부모님이 꼭 대학원 가라 그래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고요. 하고 싶은 거 하지 마.
차라리 그냥 다른 대학원 가. 공대 이런데 혼자 연구하는데 남의 생각 입하려 하지 말고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대답해. 내 말 이거 간단해. 내 말 무시하고 그냥 시험 준비를 할 건지 아니면 5만 원 원서 냈지만 5만 원 버리고 아르바이트 알아볼 건지. 좀 더 생각해봐도 괜찮아요. 10분 동안 생각. 10분이요. 간단해. 이번 주에 아르바이트를 알아볼 거냐? 내가 소개해줄게. 아니면 그냥 입시 준비를 할 거냐? 10분 줄게. 10분. 생각하면 결정 못해요. 시키는 대로 해봐요. 누가 했어요? 다혜민님. 저요. 네. 바람님. 바람님 먼저.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드디어 칩니다. 모르겠어요. 되게 약간 저번 주 저저번 주 계속 오늘 이번 주도 느끼는데 무슨 뭐만 하려고 하면은 약간 되게 좀 아니라고 하니까 뭐 자꾸 틀렸대요, 자꾸. 그래가지고 약간 좀 기분도 나쁘고 좀 지금 막 도마뱀님한테 막 얘기했던 거 제가 막 대신 대답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거니까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이 어떻다 저렇다 하지 마라 하라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 정도 애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저. 다 했어요? 좀 답답하네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바니님이나 물결님이나 이런 거 갈등 있고 할 때 일단 첫 번째는 갈등 자체가 좀 별로 그렇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바니님하고 좀 친해지기도 했고 물결님하고도 뭐 좀씩 알아가는 과정이라서 나름대로 느껴지는 것도 있고 했는데 또 뭔가 말하다 보면 또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말 똑바로 해라 뭐 해라 막 이런 게 자꾸 막 신경 쓰이고 막 네 그래서 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상입니다. 피트니스는 아직도 해요? 또 비꼬는 것 같아 또 뭐가. 네 지금까지 하고요. 저 연장도 했어요. 네? 어떤 본인 친구가 네? 네. 피트니스를 하고 싶대. 그런데 네. 얘가 지금 팔에 금이 갔어. 네. 근데 자기 하고 싶대. 네. 하라 그럴 거예요? 말라 그럴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요. 오랜만에 나와서 그 지난 그것도 못 보고 그래서 사실 그랬는데 우선은 바니님한테 그 약간 전 그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바니님한테.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잘 정리는 안 된 것 같긴 해요. 저도. 근데 이제 그 나무님이 감정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별로 어떤 감정이 구체적으로 막 강렬하게 들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사실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집단 오면서 지난번 소녀님 있을 때도 제가 불편함을 느꼈다고 제가 후기도 썼는데 그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감정을 강렬하게 내가 느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강요같이 느껴지고 그가 반발심이 좀 생기고 그랬어요. 안 느끼는데 자꾸 느끼라고 뭔가를 느끼라고 자꾸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반발도 좀 생겼고 그 다음에 그 뭘로 개명 스플림 스플림 말씀이 저는 좀 되게 기분 나빴어요. 사실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내가 가까운 사람이었으면은 뭐 저를 뭐라 그랬지 무서워할 것 같다 그랬는데 좀 그 말 좀 듣기 좀 거북하고 좀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 느끼냐면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기분 나쁜 거 있잖아. 기분은 나쁜데 그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는 뜬구름 같은 얘기를 딱 던진 듯한 느낌이라서 그게 제가 와닿으면서 기분 나빴으면은 그렇게 했는데 그냥 뜬구름같이 팍 던지는 듯한 느낌. 근데 실체는 없고 그런 느낌이라서 좀 싫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에이미님을 확신시켜줘야 되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네. 에이미님이 불확실하다고 저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 짜증나요. 네.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에이미님 자식이 밖에서 막 싸우고 왔어요. 그래서 에이미님한테 저 새끼 진짜 짜증난다고 아드님 있으시죠? 막 그래요. 에이미님 처음에 야 그래 걔 좀 이상한 것 같다. 너 진짜 화났겠다 이랬는데 진짜 짜증나. 계속 애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럼 A님은 계속 거기 편을 들어주시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 그쵸. 발을 빼시겠죠. 네. 그때 자식이 느끼는 느낌이에요. 우리 엄마는 끝까지 내 편은 아니구나.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경험은 있어요. 제가 에이미님 자식이라면 에이미님한테 제 감정 얘기 안 해요. 아니 바람님 이것 좀 하지 마. 진짜 상담하고 싶어요? 그럼 내 남자 앞에서 내 남자가 이럴 거야? 안 하죠 그렇게. 안 한다고? 근데 왜 여기서 내요? 말이 안 돼 그거는. 바람님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늘님 제가 상담할 때랑 집단할 때랑 달라요? 안 할 수가 없어. 그런가요? 당연하지. 뭐야 왜? 뭐가 웃겨요 도대체? 하늘도 빵 터지고 나머지도 빵 터졌어. 아니 저도 좀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거 근데 언제 했지? 먼저 얘기해. 끼지 좀 말고.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뭘 기억이 안 나. 좀 그걸 됐어. 묻어넣었다가 딴 사람이 얘기하잖아. 아니 그럼 바람님 진짜 저한테 그럼 섭섭하다고는 왜 했어요? 인사 안 받아줘서. 아니야 도다님도 했는데 바람님이 먼저 했어. 섭섭하니까 섭섭하다고. 아니 나무님한테 그건 왜 물어요? 내 인생에 관심도 없는데 왜 그렇게 참견하냐고. 내가 느끼는 게 바람님한테 느끼는 게 그 마음이야. 나한테 섭섭하다고 왜 했어? 되게 집단에 관심 없어 보여요. 안 섭섭하지? 솔직히. 그냥 나한테 섭섭한 게 아니죠.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아주니까 저 인간이 짜증나는 거지. 괜히 마음 쓰고 있었네. 보통 두 개 다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데. 알겠어. 그런 얘기는 내 남자들한테 가서나 해요. 다 그런 거라고. 양가 감정이 있어요. 다 그런 거예요.
어떤 망할 놈의 상담자가 양가감정이란 말 만들어가지고 진짜. 줄 남았나요? 다 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저는 그냥 바니님이 오늘 좀 외롭게 보였어요. 평소에 바니님은 되게 갈등 있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항상 이렇게 꼈는데 바니님이 갈등하니까 다른 집단원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끼는 것 같아서 외로울 수 있겠다 그런 좀 마음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그냥 두 사람 갈등 보면서는 아 진짜 좀 너무 답답했어. 왜 이렇게 잘잘못이 중요해? 뭐가 이렇게 사실이 중요하고 아 무시해서 섭섭하고 나는 마음 썼는데 마음 안 알아준 것 같아 섭섭하다고 그렇게 좀 얘기하면 안 돼? 꼭 그렇게 아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꼭 그렇게 싸워야 돼요? 너무 본내는 너무 답답했어요. 이상해요. 저는 일단 이래서 제가 갈등을 싫어하는데 이렇게 항상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나도 눈물이 나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고 계속 그런 것도 싫고 마음 쓰이는 것도 싫고 그리고 갈등을 할 때마다 작아지는 제가 너무 싫어요. 그것도 싫고 그리고 듣다가 나 왜 이렇게 답답한 사람인지 그런 생각. 다 했어? 나 짜증날라 그래. 헛소리 하지 말고 다시 말해. 오늘 어땠는지. 본인 생각만 하지 말고. 다시 해봐. 우리 사람들 있잖아. 편 들어준 사람도 있고,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 반인님도 있고, 사람 보고 얘기하라고 혼자 평가하고 있어 왜? 저는 제 편을 들어주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연예인이세요? 아 누가 편 들어서 좋았다 그래. 무슨 뭐 많은 분들이 편을 들어서 뭐 편투표하고 있어. 사람 보고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사람 보고. 문화님이 여동생한테 하는 말처럼 해주신 말을 너무 좋았고요. 두머리님 편 들어주고 싶었지만 말을 잘 못하셨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에이미도 그래도 그게 의미가 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같이 좀 뭐라고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하늘님도 자기랑 같다고 하는 게 저도 하늘님 보는 별로 되게 많이 하고 엄청 고마웠어요.
하세요. 일단 스프님이 제 마음을 너무 읽어가지고 그때 갑자기 감정이 화가 와서 제 감정을 알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스프님이 에이미님한테 그랬잖아요. 엄마 자식이 이렇게. 저는 완전 저희 엄마가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말에도 너무 많이 공감이 갔어요. 항상 저희 엄마는 제가 누구랑 싸우고 오면은 처음에 제 편 들어주신 척 하더니 꼭 잘잘못을 가리면서 너무 그러지 말아야 된다. 너무 그 얘기하는 데 많이 올라왔거든요, 감정이. 너무 오버랩되고 그때 많이 상처를 받았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는 뭔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정이 이렇게 친구랑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엄마 얘기하고 싶지 않을게 이러거나, 아니면 드러내지도 않거나. 그래서 그거 딱 보면서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진짜 제가 집단에서 많이 여기저기 편도 들고 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여기서 한 명도 없다는 게 너무 진짜 많이 외롭다는 게 딱 그 말이 맞아요. 그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플님이 왜 잘잘못을 가리냐 그랬는데 거기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활동할 때 왜 이렇게 잘잘못을 따졌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 갈등할 때는 잘잘못을 따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게 되네요. 왜 잘잘못을 따졌을까? 했어요? 네. 대답해 소감이요. 빨리 대답해, 시간 없어. 그냥 원래 지금 진행하는 대로 계속 진행할 건지, 접고 일 알아볼 건지. 나무님의 좀 마음을 무시하는 것도 죄송한데 조금만 어떻게 바로 제가 말하기 되게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그냥 한다 그래. 그냥 나무님 마음 무시하고 저는 원래 개인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 그런 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상담을 하겠다고. 진짜 황당하다. 내가 다 물어볼까? 도매니 같은 상담에서 상담 받으실 분, 대학원 가면 바뀔 줄 알죠? 8에서 10과목 수업 듣고 논문 쓰면 사람이 바뀔까? 1년 동안 수련 받으면 바뀔까? 안 바뀌더라. 그냥 준비할 거죠? 자기를 확실하게도 얘기해. 네, 근데 말을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됐어, 그만해. 마음에 드는 얘기 하지 말아요. 얼굴 표정에서 다 드러나. 아니 그건 정말로 됐어. 이 삐죽거리는 거 다 드러난다고. 본인 같은 사람이 사람 진짜 무시하는 무서운 사람이야. 정확해요, 우리. 좀 오늘 반니님이랑 물결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하세요, 그냥. 그럼 안 힘들려고 빨리 끝내려고 사실은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그럼 내 마음은 되게 깔끔하거든. 그죠? 사람들이 이겨먹으려고 해서 자꾸만 상대방 마음 듣지 않고 내 생각 강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좀 불편한 마음 유지해요. 불편한 거 잘 유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식 학대하고 그 마음 풀어줄 때까지 때려야 되거든. 불편한 마음 못 이기는 사람들이 그냥 등 돌려버리고 이혼하고. 불편하게 좀 지내봐요. 그거 끝내려고 우리 머릿속에서 판단하거든요. 걔가 잘못해서 걔가 거짓말한 거야. 그래야 좀 뭔가 명쾌하거든.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갈등은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파랑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가는님이 사과해서 파랑님 마음이 일단은 확 두그러들었지만 내가 이제 그때 그래, 그래도 불편할 수 있다. 오늘도 확인했죠. 맞아요. 불편해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지. 좀 불편한 게 있어봐요.
그리고 불편한 상태에서 바리님이랑 물결을 계속 마주하면서 계속 마음 전하고 해봐요. 그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안 그러잖아. 그쵸? 그냥 등 돌려버리고 왕따시켜버리고. 근데 집단이니까 한번 해봐요. 해보면서 힘들면 도와서 힘들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집단하면서 저한테 있어서 가장 내 삶에서 정말 크게 도움됐던 게 그런 긴장감, 불안, 불편함을 견디는 힘이 큰 게 저한테 가장 크게 도움된 것 같아요. 물론 내 모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피드백 들은 것도 물론 나한테 의미가 있었지만 끊임없이 갈등 속에서 마음 불편하고 한 것도 정말 그게 저한테 그러니까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생각하지 마요. 억울하다, 이해 못 받았다,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좀 묵직하게 있으면 묵직한 거 그냥 좀 보다가 좀 내려놓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동아뱀님이나 바람님한테 상담을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 나 좀 봐요. 전 상담하는 애들한테도 그래요. 현재 상담하고 있는데 야 너 같은 애 상담하지 마.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안 할 애들은 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도 자기 확신이 없고 무슨 상담을 하겠어. 내담자도 자기 인생 흔들려가지고 상담자인데 상담자도 흔들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힘든 상황에서 상담자를 찾아오는데 준비 안 된 상담자들이 자기가 좀 도와주려고 설레발 쳤다가 자기가 감당이 안 돼서 다른 좋은 상담자한테 보낸다는 명목으로 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내담자들은 진짜 자기가 마음 열었던 상담자한테 버림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정말 제일 더 비참해져요. 물론 뭐, 그럼 그렇게 다들 다 제대로 된 상담인데 아니지, 아니니까 하는 얘기야. 근데 적어도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이라도 많이 해. 말도 못하는 게 무슨 상담을 한다는 거야. 차라리 파랑님이 상담하다 그러면 그래, 한번 해보자. 지랄하면서 한번 밑바닥 다듬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겠다. 말도 못하는 게 무슨 동아이는 말씀하죠. 말도 못하는 게 말이라도 좀 해. 병신같이 있지 말고. 내가 창피해 죽겠어 진짜. 비난받는 게 그렇게 싫어요? 팔 부러진 인간이 피트니스 하겠다고 오면 시켜주겠냐고. 그럼 관심 없으면 그래 하라고 그러겠지. 나는 내 앞에 있는 인간이 내가 얼마나 친하든 안 하든 너 미쳤니? 야 네 팔 고치고 와 병신아. 팔 부러져도 평생 불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난 이렇게 얘기해. 하고 싶으면 해. 내가 하지 말란다고 내가 학교에 전화해서 원서 접수 안 받으라고 그러겠니? 해! 말 좀 해요, 말 좀. 정말 답답해 죽겠어. 상담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말하네. 그렇잖아. 후기 올려주시고요.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데 깜빡하고 밴드에 못 올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밴드에 안 올렸으면 이번 주에는 간이님이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또 늦게 올렸는데 안 올라왔으면 좀 연락 주시면 또 올리러 갈게요. 그래요. 후기 올려주시고요.